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울증이 생기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이제 우울증은 뭐라 그랬어요? 우울증은 감정이 심리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감정이 심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증상이. 이 심리는 뭐뭐 있다 그랬어요? 인식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표현이 있습니다.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증상이 나타나겠죠. 이 분명히 문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잖아. 그러면 인식은 뭡니까? 인식은 자, 신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신체에 어디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들어있고, 이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뇌에 기억을 하겠죠. 기억이 작용됩니다. 그리고 인식을 하죠. 여기 인식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분명히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 자, 그럼 인식은 뭘로 합니까? 5개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겼죠.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인식에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인식이 문제가 생겨요. 인식에. 예전에는 맛을 참 좋아하고 이랬는데 우울증에 들어가면 맛 없어요. 뭘 먹어도 맛 없어. 옛날엔 내가 표현하는 걸 옷 입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이게 피부 접촉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싫어져. 감각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작용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뭐가 들어오면 다 뭘로 들려요? 뭘로 느껴져? 스트레스를 인식을 하게 돼요. 우리 이 인식은 결국은 5개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촉각, 그 다음에 후각과 미각, 이 관련되어 있는 5개 감각기관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울증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딱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의 감각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잖아. 옛날에는 사실은 이전에는 어땠어요? 맛있는 것도 잘 먹었고, 그 다음에 참 뭐랄까 손잡고 이러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잠도 잘 자고 많이 했는데 이 인식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거를 다 스트레스로 인식을 하는 거야. 5개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문제 발생했잖아. 자, 기억을 합니다. 이게 증상이야. 그래서 감각기관에 스트레스로 인식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우울증에 들어가는 거야. 문제가 생긴 거야, 벌써. 기억은 기억을 실질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기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이 기억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원래 기억을 잘하던 사람이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이 문제가 발생한 거야. 오락가락해. 기억이 애매해.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예요. 건망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울증일 때 건망증이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보면은 나이가 일정 시점 지나가게 되면 건망증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 수술했기 때문에 건망증, 마취했기 때문에 건망증, 무슨 증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거든. 뭐예요? 우울증이 발생되면 건망증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기억에 문제가 생겼거든. 건망증이라 그래요. 이것도 왜 나오느냐? 이 기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럼 우울증 증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식에서 스트레스로 들어가던 건망증이 자주 발생이 되던 다 우울증 증세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게 한꺼번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따로따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의 증세를 딱 보면 지금 우울증에 즉 인식에 기억에 표현 중에 뭔가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사람 지금 심리에 문제가 발생했잖아. 근데 이 심리에 문제가 발생된 게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울증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인식의 문제이냐, 그 사람이 기억의 문제이냐. 기억의 문제가 생기면 건망증이 잘 생깁니다. 잘 잊어먹어요.
금방 여기다 펜 넣고 돌아서면 하면서 펜 어디 갔지? 또 우리가 왜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만 그것 때문에 애매해가지고 그 사람 우울증 앓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감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기억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기억이 오락가락해. 그 얘기는 건망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의 문제예요. 자, 표현의 문제는 표현은 뭡니까?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표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표현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무표정이 많아져. 표정이 막 환하게 웃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으면서 무표정. 이들 이상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은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무표정. 또 말합니까? 말 잘 안 해. 이상하지? 말은 하라고 있는 건데 잘 안 해.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행동. 움직여야 돼. 뭔가 행동하는 거. 행동? 누워있어야 돼. 안 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무표정하게 멍 때리고 너무 무표정해. 이것도 우울증의 증세고요. 원래 말 잘하던 사람이 말을 잘 안 해.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행동. 잘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계속 누워서 안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다 좀 일어나서 뭐 어쩔 수 없이 할 건 또 하지만 또 가서 또 누워있고. 진짜 이게 뭐예요? 무기력증이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인식의 문제, 기억의 문제, 표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이게 다 작용한다는 게 아니야. 바로 이런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 외에는 증상 없어요. 우울증은. 왜? 감정이 심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심리는 이 세 개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증세는 이 세 개 중에 한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즉 심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상을 보고 이 사람이 우울증이구나 아니구나를 진단을 해요. 여러분들이 우울증 척도 검사라고 있어요. 우울증 척도 검사. 우울증 척도 검사가 이거에 관련되는 검사예요. 이 몇 가지를 딱 항목을 해서 몇 개 이상 넘어간다? 당신은 중증 우울증입니다. 당신은 무슨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정도에 관련된 걸 딱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진단표 필요해요? 이거 왜 진단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문제 생기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는 안 써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인식의 문제입니다. 요거 기억의 문제입니다. 표현의 문제입니다는 안 써놨어요.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 환자들을 보니 요렇게 문제가 생긴 사람, 요렇게 문제 생긴 사람, 요렇게 문제 생긴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연구 보고서를 내고 통계를 내고 연구하고 통계를 내고 연구하고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면 원리를 따져야 돼요. 왜 그런 게 나왔을까? 왜 우울증 척도 검사가 나왔을까? 우울증 척도 검사 간단해요. 왜? 방금 얘기해. 감정이 심리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만 찾으면 돼. 심리는 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식의 문제가 생겼냐, 기억의 문제가 생겼냐, 표현의 문제가 생겼냐, 여기에서 몇 개 이상만 넘어가면, 사실은 한 개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우울증으로 들어간 거야. 그게 일정 기간 지속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문제가 발생돼서, 일정 기간, 이 증세들이 일정 기간 지속이 되면, 그걸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울증의 증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인식, 기억, 표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울증 증상이 이제 우울증이 실제로 안에서 발병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감으로써 내가 우울증이구나 아니구나를 검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증상을 보고서 우리가 우울증을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스스로가 여기에 넣어서 어떤 게 문제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내가 우울증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의 증상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정보로 나와 있는 정신의학에서 분류를 한다든가 심리학에서 분류했던 이 우울증에 관련돼서는 증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다 이 안에 다 들어요.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 증상들 하나하나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거 세 개 싹 빼놓으면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저부리하게 너무 많은 거 알 필요 없어요. 나하고 해당되는 것도 있죠. 해당 안 되는 게 더 많거든.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 있으면 빨리 치거나 하라 그래. 간단 명료하게 해놓고.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심리가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울증의 증상이 요 셋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